우리가 만드는 국어 1학년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단원을 배울 텐데요. 1-1단원 시의 아름다움 중에서 포근한 봄이라는 오규원 시인의 시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일단 12쪽을 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새로운 단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교과서 들어가며를 한번 읽고 수업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봄이 오면 나무에는 파릇파릇한 싹이 돋아나고 천지에 생명력이 가득하여 우리를 설레게 한다. 봄을 맞이하여 우리도 새로운 학교와 학급에서 새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국어 시간을 통해 문학의 아름다움을 즐길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다. 소단원 1에서는 시에 사용된 비유와 상징의 의미를 이해하며 시를 감상하고 또 비유와 상징의 효과를 살려 표현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번 시간부터 배우는 포근한 봄 그리고 윤동주 시인의 새로운 길을 통해서 시에 사용된 비유 그리고 상징의 의미와 어떤 종류, 그 다음에 사용하는 효과 등을 한번 살펴보고 직접 비유와 상징을 사용해서 시를 창작해보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개념입니다. 오늘은 비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하는데요. 비유, 비유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느냐.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어떻게 나타내는 방법이다? 빗대어, 비교해서 나타내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자, 비유할 때 이 빗자가 견주다, 비교하다 할 때 그 빗자입니다. 즉, 비유라는 것은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물을 설명할 때 직접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비슷한 유사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통해서 비유적 표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선생님이 사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책 표지인데요. 이 책 표지에 있는 제목 보이십니까? 제목은 뭡니까? 제목은 바로 개 같은 내 인생입니다. 개 같은 내 인생. 자, 개, 그리고 내 인생. 뭘 표현하려고 하는 걸까? 지금 개 같은 내 인생이라는 문구를 만든 사람이 원래 표현하려고 했던 대상이 뭔지, 또 그 표현하려고 했던 대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대상을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실제로 스스로 또 비유적 표현을 만들어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개 같은 내 인생이라는 책 제목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문구를 만든 사람이 원래 표현하려고 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원래 표현하려고 하는 대상. 개일까 내 인생일까? 당연히 내 인생이겠죠? 내 인생을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 인생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어떤 대상을 사용했죠? 네, 개라는 소재를 가져와서 내 인생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표현하려고 하는 대상을 뭐라 그러느냐? 원래 작가가, 원래 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관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상을 관념이라고 조금 더 범위를 넓혀 볼게요.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관념. 그러면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대상은 뭐라 그러느냐? 이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관념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관념이다라는 겁니다. 즉, 위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세 글자로 하면 원관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래쪽에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네 글자로 하면 보조관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원관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보조관념을 가져와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사진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연예인 사진이 원관념이 될 거고, 오른쪽에 있는 꽃이 보조관념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비유적 표현을 완성을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왼쪽에 있는 사진, 일단 누굽니까? 가수 아이유죠. 아이유와 그리고 보조관념인 꽃. 이것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활용하면, 나타내면, 네, 꽃 같은 아이유라고 표현하면 되죠. 이때 원관념인 아이유가 뒤에 가 있고 보조관념인 꽃이 앞에 와서 아이유는 아이유인데 어떤 아이유? 꽃 같은 아이유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유적 표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크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가 직유법, 그 다음에 은유법, 의인법,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외에도 뭐 환류, 대유, 풍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무시하고요. 왼쪽에 직유, 의인, 은유 요 세 가지는 우리가 이번 단어에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직유법입니다. 직유법은 자, 땡땡을 활용하여 한 대상을 다른 대상에 간접적으로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래. 뭐를 활용할까? 연결어를 활용해서 한 대상을 다른 대상에 간접적으로 빗대어 표현하는 게 직유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우리 앞에서 봤던 개 같은 내 인생, 그리고 꽃 같은 아이유가 직유법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서 연결어가 뭐냐라고 하면요, 이런 것들이 연결어입니다. 뭐뭐 같은, 뭐뭐 같은 아니면 뭐뭐 듯이, 뭐뭐처럼, 이런 것들이 연결어입니다. 즉, 직유법이란 것은 이러한 연결어를 활용해서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개 같은 내 인생, 꽃처럼 아름다운 무엇, 어, 뭐뭐 하듯이 뭐뭐 한, 뭐 이런 것들이 다 직유법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은유법입니다. 은유법은요, 한 대상을 또 다른 대상에 어떻게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래요. 요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바로 직접입니다. 한 대상을 다른 대상에 직접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은유법인데,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나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나룻배입니다. 자, 나를 표현하고 싶어요. 나가 원관념이 되고 나룻배가 보조관념이 된다고 했을 때, 이 나와 나룻배를 직접 빗대어 표현하게 된다면, 즉 은유법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나룻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나가 원관념이 되고요, 나룻배가 보조관념이 되는 겁니다.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룻배라는 어떤 다른 대상을 가져와서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직유법이랑 다르게 직접 A는 B다, B하는 A, 뭐 이런 식으로 직접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의인법입니다. 의인법. 인이 사람 인자인데 의인법이 무엇이냐? 사람이 아닌 것을 뭐처럼 표현하는 방법일까?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게 의인법입니다. 자, 의인법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게 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노래하는 사람이죠. 자, 새를 사람처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새가 노래를 한다라는 겁니다. 새라는 동물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노래를 하는 것은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새가 노래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는 지저귀는 거죠. 그 지저귀는 모습을, 또 지저귀는 모양을 노래를 한다라는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새를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의인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비유적 표현이 어떤 건지, 또 그 비유적 표현에는 크게 우리가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 잘 살펴봤고요. 교과서 14쪽, 아니죠, 16쪽을 펴면 오규원이라는 시인의 포근한 봄이라는 시가 나옵니다. 자, 일단 교과서 16쪽 펴고요.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보도록 합니다. 포근한 봄, 눈이 내린다. 봄이라서 봄비처럼 포근한 눈. 담장 위에 쌓이는 봄눈, 나무 위에 쌓이는 봄눈, 마당 위에 쌓이는 봄눈. 그리고 마루에서 졸다가 깬 눈을 하고 앉은 새끼 고양이의 눈 속에도 내리는 봄눈. 감았다 떴다 하는 새끼 고양이 눈처럼 부드러운 봄, 봄하늘의 봄눈. 담임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당연히 들었겠지만 우리 학교는 시울리민 학교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많은 시를 접하고 또 스스로 읽고 낭송해보는 기회를 가져보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시와 함께하는 하루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하고 있겠지만 이 영상을 또 보면서 들으면서 나도 나한테 어울리는 또 내가 읽고 싶은 시를 한번 멋있게 읽어보겠다라고 다짐해보고 네, 읽어보고 녹화해서 선생님한테 제출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상품이 많으니까 꼭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시 수업에 돌아와서 자, 교과서 16, 17쪽에 있는 포근한 봄이라는 시에서 이제 비유적 표현이 어디에 나타났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적 표현. 자, 뭐 비유적 표현은 직유법, 은유법, 뭐 의인법 등등이 있겠죠? 자, 비유적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요. 네, 봄빛처럼 포근한 눈. 자, 1년의 세 번째 줄, 1년 3행에 보면 봄빛처럼 포근한 눈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어디 나오느냐? 4연에 17쪽 마지막 연에 보면 새끼 고양이 눈처럼 부드러운 봄하늘의 봄눈이라는 표현에서 비유적 표현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봄눈을 봄빛이나 새끼 고양이 눈에 빗대어 표현하는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 지급법입니까? 은유법입니까? 의인법입니까? 지금 뭐뭐처럼 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뭐다? 네, 직유법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럼 이러한 비유적 표현을 왜 사용하느냐? 사용의 효과가 뭐냐라는 건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눈의 이미지를 굉장히 포근하게 만들어주고 또 참신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봄눈을 언제 또 봄빛이나 새끼 고양이의 눈에 빗대어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 시인은 이 눈의 이미지를 굉장히 참신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 두 번째, 이 눈의 부드러운 느낌을 굉장히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눈이 부드럽다, 부드럽다, 부드럽다 이야기하는 것보다 눈이 굉장히 봄빛 같다 아니면 눈을 보니까 새끼 고양이의 눈 같다 라고 표현했을 때 좀 더 그 느낌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 전체의 느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비유적인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자, 2연에 보면요. 담장 위에 쌓이는 봄눈, 나무 위에 쌓이는 봄눈, 그 다음에 마당 위에 쌓이는 봄눈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요. 또 봄눈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담장과 나무와 마당 위에 쌓이는 그 봄눈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 4연 보면 봄하늘의 봄눈처럼 행의 길이, 줄의 길이를 점점 더 늘려요. 이것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대상,
복륜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다라고 알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의 주제가 무엇이냐? 포근하고 부드러운 그 눈이 내리는 봄날의 아름다운 풍경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시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비유적 표현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그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누리는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시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시가 어렵진 않습니다. 뭐 16쪽, 17쪽에 한 장에 걸쳐서 있는 시라서 뭐 분량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분량이 많지도 않고 어려운 시어도 없고 단지 우리는 시를 읽고 낭송하고 또 그 시에 담긴 의미 또 그 시에 사용된 비유적 표현만 잘 찾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시를 읽었을 때 시를 읽을 때 비유적 표현이 어디 어디 사용됐어 또 이거는 뭐고 저건 뭐야 라고 정답을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여러분들 일단 공부하는 학생 입장이기 때문에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같은 비유적 표현이 어디에 사용됐고 어떻게 사용됐고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나타내고 있는지를 많이 접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스스로 멋진 시를 한 편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의 과제는 시가 아닌 노래 가사에 비유적 표현이 들어가 있는 그런 노래를 찾아서 한번 과제 제출방에 올리면 되는데 아마 비유적 표현이 드러난 가사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한번 그 중에서 한 곡씩만 골라서 학교 홈페이지 교사학습 도움센터 과제 제출방 1학년 국어에 포근한 봄이란 제목으로 올리도록 합니다. 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지만 일단은 여기까지 보고 또 다른 내용들도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자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비유적 표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네, 국어서 20쪽에 새로운 길이라는 윤동주의 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